뭐죠? 저희 그 교민 커뮤니티 그 중에 고민 커뮤니티가 아니군요. 참 캄보디아 배낭 여행기라는 그 거기에 참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그 캄보디아 관련된 그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못해갖고 여기다 직접 댓글을 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들 캄보디아를 오시는 데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서 그거를 쭉 읽으면서 예, 좀 제가 일본에 와 있지만 저는 본 집이 캄보디아니까 캄보디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여기 어떤 분께서 유적지 입장 제한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제목만 갖고서는 무슨 입장 제한이 무슨 얘긴가 그래서 왜냐면 복장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너무 핫팬츠라든가 여성분들 그리고 또 이게 그 나시티라고 하나요? 이 어깨가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서는 앙코르와트는 못 들어가세요. 그 원래 규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너무 복장이 불량한 것들 옷을 입으면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장은 항상 무릎 아래를 가리고 그리고 또 어깨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옷들을 입으셔야 돼요. 그런 건데 지금 이분이 그 물으셨던 것 중에 그 내용은 그거보다는 10년 전에는 거의 제한 없이 내부까지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유적지들이 수리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보수하는 곳들이. 근데 지금 현재 앙코르와트는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앙코르톰의 바이온 사원이죠. 바이온 사원은 지금 3층에 지금 보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층에는 못 올라갑니다. 2층까지밖에 못 가요. 예, 근데 3층에 가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온 사원은. 그럼 바로 옆에서 사면상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바이온 사원을 3층을 못 올라간다는 게 좀 아쉽죠. 근데 그 외에 앙코르와트, 다프롬 뭐 기타 등등의 여타 그 일반 사원들은 유적지들은 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리벤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게 좀 캄보디아를 방문하실 때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니까 제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나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무문이 그래서 무문이 이게 뭔가 그랬는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알타리무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알타리무 프놈펜은 모르겠고요. 시엠립 같은 경우는 알타리무는 아니지만 알타리무랑 비슷하게 생긴 거를 팝니다. 그걸로 제가 총각김치 같은 걸 담가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제국장이요. 비슷합니다. 예, 그러고 있어요. 보고 그냥 담궈서 쓰시면 됩니다. 예. 박재영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에, 서구님께서 동님 영상 보고 왔는데 좋아 보이시대요. 어디 가셨었어요? 어디 가셨었어요? 서구님. 박재영님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실망하니까 시차 헷갈리지 않고 좋아요. 바로 옆에서 방송하는 느낌. 그러네요. 예. 지금이 8시 40분이네요. 아우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예,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볼게요. 여권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건 한국에 관련된 비자 문의가 있군요. 안녕하세요. CM립에서 2달 정도 머물 예정인데 관광 비자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복 티켓이 2달 뒤 티켓인데 공항에서 한 달 관광 비자를 우선 받는 게 무리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캄보디아는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시면 도착 비자 내지는 미리 사전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비자 발급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무비자는 아닙니다. 캄보디아, 한국 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캄보디아를 들어오시는데 무비자는 아니에요.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도착 비자이거나 아니면 미리 인터넷이나 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가셔갖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비자는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이 한 달 관광 비자를 받으신다 그러는데 무조건 한 달짜리 관광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무조건. 뭐 보름짜리 관광 비자는 없어요. 그리고 두 달짜리 관광 비자도 없어요. 무조건 한 달짜리 관광 비자. 아니면 한 달짜리 상용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상용 비자와 관광 비자의 차이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관광 비자는 한 달짜리를 받고서요.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에는 단 1회에 한해서 또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1회. 예. 근데 상용 비자, 이 비자라고 하는 상용 비자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연장이 가능하세요. 근데 관광 비자는 T비자는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3개월 이상, 2개월 이상 여기에 체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용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상용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입국하는 당시에 체크란에 관광이냐 비즈니스냐 라고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왜 당신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거예요.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럴 때는 나는 캄보디아에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고 이번에 사전 답사를 왔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비자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비자를 갖고 오면 한 달, 역시 한 달이에요. 역시 한 달. 그 비자 가지고 여기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세요. 근데 T비자, 투어리스트 비자는 딱 한 번에 한해서 한 달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제 말? 그래서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용 비자, 이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오시는 거에 추천. 그거 알고 들어가는 비행기도 베트남 경유입니다. 예. 자, 어쨌건 비자는 그렇다는 거. 그리고 만 55세가 넘으신 분들이죠. 만 55세가 넘으신 분들은 역시 그 은퇴 비자라는 게 있어요. 캄보디아 제도에 은퇴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은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처음에 입국하실 때에는 상용 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가 연장하실 때 은퇴 비자로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퇴 비자로 받을 수는 없어요. 공항에서는요. 공항에서는 도착 비자로는. 들어오실 때는 상용 비자냐 아니면 관광 비자냐 그 두 개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은퇴 비자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은퇴하시고 천천히 있다 가시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용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나중에 은퇴 비자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1년짜리 비자가 연장하는데 3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멀티 비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비자를 새로 끊을 필요가 없고 그래요. 멀티 비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분께서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캄보디아 1불짜리 달러 사용이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캄보디아 1불짜리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캄보디아가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부터 자국 화폐를 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액 단위 달러들을
지금 걷어들이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한국에서 이게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리엘에 대한 그 환율 환산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1달러가 4천 리엘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마이너스는 아니군요. 플러스 하는데, 천원이 4천 리엘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에 환율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쨌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외권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1달러짜리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뚝뚝이 타야 되고 콜라 하나 사 먹어야 되고 담배 하나 사고 하려면 1달러짜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자칫 이게 뭐가 좀 뭐죠? 정보가 잘못 전달이 됐는지 1달러짜리 지폐를 안 받는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받습니다. 받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줄 때는 내가 1달러를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10달러를 냈어. 근데 잔돈이 4달러가 나왔어. 4달러. 근데 그때는 달러로 잔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리엘로 잔돈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모든 가게가 1달러, 5달러 다 돈 받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으로 이제 그 교민분들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캄보디아 돈으로 환전해서 쓰시면 더 득이 됩니다라는 그런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솔직히 관광 오신 분들이 US 달러를 캄보디아 돈으로 환전하고 또 그거를 계산해서 3,200리엘, 8,500리엘, 12,500리엘 이거 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진 않아요. 물론 절약은 그 환전상의 절약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불짜리 5불짜리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좀 더 이게 좀 짠돌이 같으신 분들, 이게 여행에 그 경비를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100불짜리를 저처럼 그 환전소에 가셔가지고 캄보디아 현지 돈으로 환전을 하시면 조금 더 득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봤자, 관광으로 써봤자 몇백 불 정도밖에 안 쓰는데 거기에서 되는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복잡하게 3,200리엘 막 계산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달러 1불짜리 쓰세요. 그러시면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합니다. 예. 자, 그렇고요. 캄보디아에서 물티슈 관련 사업이 어떨지요라는 분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답글이 겁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답글을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물티슈 사업 저는 반대로요, 물티슈가 아니라 건티슈 사업을 하세요. 왜? 여기는 캄보디아 한번 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식당 가시잖아요. 식당이나 술집 가면은 바닥에 휴지가 찌란 깔려요. 닦고 버려. 바닥에 버려요. 쓰레기통에도 잘 안 버려요. 그냥 바닥에 버려요. 그냥 바닥에 버려. 물티슈는 아무래도 비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비쌀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보통 사람들이 물티슈를 사서 쓸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건티슈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뽑아 쓰는 티슈. 그거는 요만한 거 한 봉다리에 500리엘인가 1000리엘밖에 안 해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야. 그냥. 그걸로 그릇도 닦고 컵도 닦고 테이블도 닦고 다 닦아요. 맞아요. 예. 물티슈 사업이
그리고 여기가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티슈가 물론 그 방부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겠지만 이 보관이라든가 유통에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도 하고 같고요. 잘 모르겠네요. 예. 동남아는 물을 사용하지요. 티슈를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물도 잘 사용 안 해요. 잘 안 닦아요. 잘 안 닦어. 잘 안 닦어. 아, 진짜. 더러 죽겠어,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컵을 물을 주는데 컵이 이게 뿌해갖고 이런 거, 거기다 물을 담아줘요. 근데 그래도 주는데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럴 땐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네.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네. 자, 예. 재미없나요? 재미없나요? 재미없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또 어떤 분 하세요?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캄보디아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오셨어요. 최 국장님. 최 국장님도 같이 먹는 거야? 끊지라. 참 일하느라 예. 잘못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3개월 이상 체류를 하시려면 관광 비자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쪽으로 돌려도 될까요? 예. 예. 얼마든지. 관광 비자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2개월 이상을 관광 비자로는 계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상용비 이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비자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말만 잘하면 그냥 줍니다. 예, 공짜는 아니고요. 그냥 줍니다. 근데 일단은 들어갈 때 예. 그 세금 등록서가 있냐고 물어봐요. 물어보죠. 네, 근데 없다 그러면 왜 없냐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잘 이렇게 하고 말씀을 잘 하시고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국장입니다. 그게 마이크는 여기 있어요. 마이크 저쪽이구나. 나는 5% 체육장 왔으니까 OPD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뭐야? 그런 거야? 화장실 갔다. 다음 질문은 푸놈펜에 오면은 이것은 꼭 봐야 한다. 그건 제가 몰라서 패스. 자, 이거 진하다. 킬링필드하고 근데 제가 남들이 뻔히 아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킬링필드 보러 가고 왕궁 보러 가고 그리고 메콩강변 가고 뭐 요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서 뭐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패스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또 비자 관련 문의를 해주셨는데 비즈니스 비자 질문 드려봅니다. 캄보디아 초보라서요 하셨어요. 캄보디아 갈 때 비즈니스 비자도 도착 비자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발급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 준비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고요. 한국에서 이 비자 받고 캄보디아 도착 비자로 비즈니스 비자 받는 것 중 이중으로 돈 나가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비자, 그러니까 인터넷 비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자는 인터넷 비자죠. 예, 인터넷 비자는 그 신청을 할 때 관광 비자가 아닌 비즈니스 비자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상으로는 그게 안 될 걸요, 아마. 대사관, 그 캄보디아 대사관을 가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건 특별한 서류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 재수 없이 그 좀 딱딱한 엄격한 이미그레이션을 만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 아내 같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비즈니스 비자 달라고 했더니 당신 타이틀 내놔. 뭐 또 내지는 뭐 명함 줘.
뭐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뭐 한 7, 80%는 없어도 무방하다. 요렇게. 예. 자기랑 나랑 올라오는 댓글이 다르다. 왜요? 너 적게 들어와. 내 핸드폰. 아니 지금 이 질문은요. 응. 거기에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캄보디아 배낭 여행에 올라온 질문들을 내가 아. 오늘 쭉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이것도 다 캄보디아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지금 하는 중.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 네. 쉬시고 네. 하십시오. 그렇죠. 네. 자, 다음 질문. 줄국 심사제에서 지문 등록이라는 제목인데 눌러봤더니 이번에 나올 때 10손가락 다 지문 취시하던데 이거 언제부터 생긴 건지요? 몇 달 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22년 10월 26일 날 어서 분이 질문하셨어요. 몇 년 전 중국 있을 때 지문 인식기 도입해서 등록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입국할 때뿐이지 출국 때에는 지문 등록은 처음이네요. 앞으로는 입출국할 때마다 매번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나올 때 출국할 때 지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올해 들어와서 한 세 번째 출국을 했는데 오. 지문 등록하라는 얘기 없었어요. 없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때는 막 이제 한참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매번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지문을 이제 등록을 했었어요. 지문 등록은 아니 처음에 등록했다가 나중에 조회를 하는 거였죠. 예. 근데 코로나 끝나고 올해는 들어갈 때도 안 해. 네, 안 했던데 들어갈 때도 안 하고. CM립은. 네, CM립은. 네. 프롬페는 잘 모릅니다. 네, 저희는 CM립에서 이제 출국하고 입국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도 안 했고 나올 때도 역시 안 했어요.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그레이션 창구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까탈스러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럴 때는 제가 박동훈님도 프노맨에서 출국하실 때 지문 등록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거. 아. 프롬펜을 할 수도 있고 CM립 안 할 수도 있고 프놈펜은 셰누크빌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비자가 우리는 상용 비자를 갖고 있잖아요. 아, 1년 비자라서 그런가? 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 비자로 가시는 분들은 또 할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비자 때문에 할 수도 있겠어요. 비자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럴 때에는 하나 힌트를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이미그레이션 창구에다가 여권을 넣을 때 가장 쉬운 말, 친근감을 표현하는 말, 썩스바이벙, 썩스바이벙, 요거 배워두세요. 썩스바이벙, 그러니까 썩스바이는 How are you? 그 봉은 상대방을 높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써 같은 느낌. 썩스바이벙 이 한마디만 해주면 일단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날 때 어꾼 한마디 해주고 요거 예, 나름 팁이에요. 나름 팁. 일단 캄보디아 말로 처음 시작한다. 썩스바이벙 썩스바이벙 그 뒤에 꼭 봉을 붙여줘야 돼요. 왜? 나보다 어려 보이지만 당연히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봉이라고 붙여줌으로써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대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봉이라는 말을 꼭 뒤에 붙여서 그렇게 썩스바이벙 썩스바이벙 그리고 어꾼찌란벙 이렇게 봉을 꼭 뒤에 붙여주시라는 거. 예. 네, 어꾼찌란이 아니라 어꾼찌란벙 해주. 그렇구나. CMD쇼는 그냥 통과를 하셨고 박동우님도 프놈펜에서는 그러니까 프놈펜은 그 샤누크빌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사건이 많잖아요. 재영님께서 한국에 만난 안주도 겁나 많은데 술 안주가 눈앞에 어른거려. 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 그냥 좀 쉬었다 가는 페이지로 합시다 형님. 예, 쉬었다 가는 걸로. 예. 뭐 앞으로는 종종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음 기회에 네. 드시고. 잠깐만요.
헤럴드 코리아님께서 안녕하세요. 한 달 살기 준비 중인데 나이가 있고 워낙 여행지 돌아다니는 게 취향이 아니라 프놈펜 5성급 호텔을 해서 푹 좀 쉬려고 하는데 호텔 내 수영장, 좋은 레스토랑, 바 등등 부대 시설이 좋은 곳에 머물려고 하는데 추천을 받는 곳이 있나요? 한인식당도 자주 가려는데 가까운 주변으로. 지금 프놈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프놈펜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프놈펜은 잘 모릅니다. 저도 프놈펜 가면 완전히 개개예요. 네. 저는 10년을 캄보디아에서 살았지만 프놈펜을 지금까지 한 5번인가 밖에 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늘 아고다에서 찾아요. 그래서 한 40불 정도 되는 선에서 그 정도에서 자는데 그 정도도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그 럭셔리급 그런 호텔들은 일단 브랜드급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돈이 그 호텔 숙박할 때 그 돈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다면은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호텔은 로즈우드. 네. 프놈펜에 있어요? 네. 그것도 체계적인 약간 이제 체인점인 것 같은데 되게 이제 그 느낌이 좋아요. 파크 하얏보다 난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호텔이 이제 세계적인 체인점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그 심혈을 기울이고 그 오픈을 했냐 하면 오픈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스텝을 고용하고 1년 동안 훈련을 시켰대요. 오픈할 때까지. 왜냐면 캄보디아 직원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에 익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런 주 고객들 그 단골 고객들이 온단 말이야. 그런 호텔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오니까 캄보디아에 왔다고 이제 호텔 서비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훈련시켰답니다. 그 정도 철저하게 하는 호텔. 그렇답니다. 어쨌건 코키트리 호텔도 추천을 하지만 코키트리 호텔은 프놈펜이 아닌 시엠립이 있다는 거. 있습니다. 코키트리 호텔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예. 적당한 가격에 서비스가 그 정도 1년 정도 훈련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 소리 지르면서 다음 질문 또 읽어드릴게요. 요즘 시엠립 날씨 어떤가요? 라고 어떤 분이 10월 26일 얼마 전 얘기잖아요. 며칠 전에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시엠립 날씨 어떤가요? 너무 오랜만에 가는 캄보디아인데다가 이때쯤에는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 고민해서 여쭤봅니다. 또 혹시 캄보디아 결혼식 참석해 보신 분 계실까요? 여러 번의 여행으로 친해진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초대를 해서요. 이번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의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걱정이네요. 종종 다른 친구들이 결혼식 참석하는 사진을 보면 휘황찬란한 옷들을 입고 엄청 힘준 거 봤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당연히 힘들죠. 예. 구매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구매할지는 모르겠고 구매를 하고 나서 이번에 한 번 입고 끝날 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자입니다 하셨어요. 자, 한복을 입고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완전히 대박. 인싸되는 거, 네. 인싸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한국 결혼식도 그냥 그 웨딩홀에서 하느냐, 삼청각에서 하느냐, 신라 호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입고 갈 옷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푸놈펜에서도 그 친구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분은 CM님이에요, CM님. CM님이 그 5성급 호텔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동네 웨딩홀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요. 캄보디아는 이 파티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예요. 파티 문화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프랑스 식민지 하에서 얻어온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집에 파티복이 한두 번씩은 꼭 있습니다. 없다면 빌려서라도 입고 갑니다. 근데 그 파티복이 캄보디아 전통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유럽 스타일 이렇게 쫙 달라붙은 코르셋 같은 그래서 그런 옷들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옷을 입을 일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캄보디아 결혼식에 한 2번인가 3번 정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추리닝에 슬리퍼만 아니면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간다면 충분히 일단 외국인이 그 결혼식장에 간 것만으로도 그 신랑 신부들은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의상을 갖춰 입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 그래도 같은 그런 그 드레스 코드를 하고 싶으시다면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 빌려주는 곳에 가셔서 만든 옷을 입고 가시면 돼요. 예, 비싸진 않습니다. 5불인가 정도밖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5불인가 10불 정도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뭐 이제 재질하고 디자인하고 물론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현지인들하고 같은 드레스 같은 경우는 5불에서 10불이면은 빌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 입고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부주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캄보디아도 결혼식이나 이런 행사 때 부주를 합니다. 부주를 하는데 과연 얼마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애매해서 물어봤는데 자, 생판 모르고 초대는 받았고 그럴 때는 10불 정도 적당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좀 아는 친구야. 그럼 한 25불. 그러니까 왜냐면 25불이라고 딱 끊는 이유가 10만 니엘이 그 캄보디아는 니엘 단위로 가야 되니까 10만 니엘이 25불입니다. 10만 니엘. 절친이다.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20만 니엘. 그러면 50불입니다. 예. 가족이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친구가 결혼을 했어. 난 부주 얼마 해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10만 니엘 하시면 엊굿지런합니다. 자, 10불 주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 거기도 필요연을 하거든요. 필요연을 하고 음식을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 음식값이라는 게 거기도 그 주최 측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음식값이 1인당 진짜 싼 경우는 1인당 5불이고요. 평범한 게 8불에서 10불 뭐 이 정도 돼요. 물론 호텔에서 사면 더 비싸겠고요. 당연히 더 비싸지죠. 근데 10불 딱 나고 그걸 먹고 온다. 그러면 이거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서구님께서는 보통 50불 줘야 가오가 살아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봉투에다 넣어서 이게 이름을 써서 보통은 넣기는 하는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그냥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그냥 슬쩍 이렇게 입장할 때 그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잘 몰라요. 아니 나중에 보잖아. 근데 나 이름 안 밝히지. 내가 거기다 봉투에 이름을 안 썼어 나는. 그리고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부주를 안 놓고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현금으로 그냥 넣어버렸는데 나는. 난 그렇게 넣었었어. 그러니까 현금으로 넣었는데 초대한 사람이 부주에 다른 사람들 이름을 다 샀는데 근데 내가 안 샀어. 그러면은 초대하고 분명히 왔는데 그 이름에 부조가 없어. 그러면 그 아저씨는 부조를 안 넣고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가? 하여튼 50불 50불 정도면 50불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으네요. 근데 50불 정도가 친한 친구들한테 주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닌데.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븐스타처럼 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스텝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텝 없이 손님을 맞았을 때 항상 제가 걱정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었어요. 이 호텔의 점수 중에 평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서비스 점수거든요. 서비스 점수. 근데 서비스가 그동안은 우리 최국장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있었어요. 그나마 그렇게 좀 했는데. 하여튼 뭐. 자,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요즘 CM님 날씨 어떤가요? 왔는데 제가 여기 떠나온 지가 2주 정도 지났지만 대충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유추가 됩니다. 지금 비는 이제 거짐이 이제 줄어들었을 거예요. 비는 줄어들었을 거고 아직 그렇게 선선한 편은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한 20도 초반 20도 초반에 날씨를 보이고 낮에는 역시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는 들어서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17, 8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선선한 날씨가 된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시아누쿠빌에서 캄폿으로 가는 길 요즘 사정이 어떤가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올라온 글 보니까 시아누쿠빌에서 캄폿 가는 길이 엉망진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기여서 그랬는지 요즘은 좋아졌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캄폿이나 깨베 비치가 딸린 괜찮은 호텔 리조트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시아누군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 가보기가 꺼려지네요 하셨어요. 어떤 분께서. 일단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지난 4월달 4월달에 다녀왔는데 캄폿 시아누쿠빌 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도로는 워낙에 이제 그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컨테이너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우기가 되면 금방 또 맛이 갈 수도 있어요. 맛이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 없고 지난 4월 달까지는 괜찮았다. 적당했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깨베 비치가 딸린 괜찮은 호텔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나름 그 프라이드 비치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요양소 같은 그런 곳이에요. 별장 같은 그런 곳이 있어서요. 거기에 꽤 많은 괜찮은 호텔들이 숨어 있어요. 저희는 비싸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고다라든가 뭐 이거 호텔 예약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충분히 자, 한국 사람이 멘붕 간다고 왜 모르나요? 다 알아. 그렇군요. 요즘 캄보디아 날씨는 밤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충분히 잡니다 하셨어요. 선풍기도 필요 없어요. 어쩔 때는요 진짜 선풍기도 필요 없어요. 아니 되레 추워요. 밖에는 그렇지. 근데 이제 호텔 방은 밀폐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좀 있겠다. 그렇죠. 서근님께서 요즘 캄보디아 도로 사정 대체로 다 좋은데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사모님 말씀하신 로즈우드 가격도 그렇고 이미지도 보니까 좋네요. 한 달 부킹닷컴에서 12,000불이요? 12,000. 근데 최장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그 정도 좋으신가 봐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여유가 있으시면. 그 한번 때 주무시면 12,000불이면 저희 호텔을 사실 수도 있어요. 아 짱나. 제가 이제 로즈우드에 한번 자보는 게 꿈이에요. 아 짱나.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야, 아유 소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 캄보디아 관광 최적기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가? 캄보디아 관광의 최적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게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한적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팝스트리트 갔더니 완전히 유령 도시 같아. 근데 그걸 싫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근데 지금 그 뭐지? 얼마였지? 아까? 뭐가?
12,000. 12,000불. 12,000불 이제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400불이야. 400불? 그러면 파크하기야 또 350불 그 정도 정도네. 하니까. 그 정도네.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그 아만사라에 비하면은 싸지. 네. 그렇답니다. 나중에 그거 좀 저도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소구자님 카메 언제 복귀하시나요? 복귀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저 지난주에 시아노 고속도로 탔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프놈펜에서요? 보통 프놈펜에서 시아노까지 국도로 가면은 빨리 가야 4시간. 천천히 가면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2시간 만에 주파를 했다고요? 그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고 많이 날 것 같아. 시아노 그 고속도로 소도 다닌다던데 아직 그 소 다니고 만나셨어요? 소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오토바이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지. 그러겠죠. 번호판이 다 프놈펜이겠죠. 아직은. 제 번호판도 프놈펜입니다.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떤 분께서 폭죽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폭죽. 가만 있어봐. 캄보디아 우리 폭죽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네요. 그러게.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요. 그 근데 폭죽을 많이 터뜨려요. 이 나라 그 잔치 때 폭죽 많이 터뜨려요. 시엠립에서도요. 그럼 나는 그 어디서 사는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그거 하니까. 그럼 업체들이 사오겠지 그러니까. 그 행사하는 업체들이. 예. 알토님이 아시지 않을까? 알 수도 있고. 예. 자 계속해서 어디 여기 예예예예예예예예예 구슬해야 돼. 말을 하면 되지 왜 그 구슬해야 돼? 참나. 하여튼 술 좋아해 갖고. 우리 내일 아침부터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네. 자 어떤 분께서 프놈펜 현재 너무 덥습니다 하셨어요. 어제 도착했어요. 호치민에서 넘어왔는데 호치민에 비해서 너무 덥습니다. 온도상으로는 같은 30도 정도를 가리키는데 여기가 훨씬 덥네요. 태양도 너무 뜨거운데 낮 동안에는 잠깐 나갔다가 금방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하셨어요. 30도. 그날따라 그레스스스스도 있어요. 근데 시엠립에 비해서 푸놈펜이 덥기는 맞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도심이니까. 시래기가 많아서? 도심의 열기. 아이씨. 진짜 왜 그래 아줌마. 그렇잖아. 도심이 더운 이유가 뭐야? 아스팔트가 많고 시래기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시래기가 많아서는 아니고 그걸 시래기 옆에 있을 때 얘기고요. 이 아줌마야. 진짜 왜 그래? 옛날에 그 라스베이거스 갔을 때 어디 시래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덥지? 그랬었어. 근데 시래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래기가 없어. 도대체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지? 그러죠 진짜. 캄보디아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그런 때가 있어요. 6월달, 5월달, 6월달 되면요 시래기도 없는데 시래기가 옆에서 트는 것 같은 그런 날씨가 5월달, 6월달 그때가 있어요. 네. 진짜? 캄보디아에도 금연인 곳이 있어요? 뭔 나이트클럽도 금연이 있대요. 서근님께서 캄보가 술 담배 완전 자유롭지는 않아요. 저 가본 호텔에서 금연이고요. 나이트클럽도 금연이었어요. 호텔 객실은 금연이겠죠. 네, 요즘 호텔 객실은 대부분 네. 다 금연이에요. 저희 호텔도 저 일본에 왔는데 3년 만에 지금 4년 만에 왔더니요. 일단 첫 번째 호텔은 100% 다 금연이에요. 예전에는 흡연 객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100% 다 금연 객실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더라? 식당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밖에 나가서 피래요. 근데 밖에 나가서 피는 장소가 없어 따로. 그냥 알아서 피란 얘기야. 알아서 숨어서 피란 얘기야. 그런 거야? 일단은 식당 안에서는 술집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돼 있더라고 다.
모르지. 이게 자그마한 그 이자카야나 뭐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내가 갔던 곳들은 지금 다 먹히게 돼 있었고 그리고 기차 흡연칸을 안 타봤네. 기차 흡연칸을 타봐야겠다 내가. 기차 흡연칸이 있어요. 기차 흡연칸.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헤랄드 코리아님 이번에 방문해서 오래전 친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진로 참이슬 이런 한국 주류 총판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30년 만에 보는 친구라. 예. 한국 분이시죠? 시임리베도 그 저기 참이슬 총판은 아니죠. 총판은 아니시구나. 그럼 총판은 어딘가에 있겠죠. 푸놈펜에 있겠죠. 아. 누군지 몰라요. 그런 대단한 분은 저희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 하여튼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아 이게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뭘? 그거는 아니 계속 질문이 응. 내가 계속 잠깐만. 근데 그 배낭여행의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 배낭여행을 우리 그 구독자분들 중에 배낭여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카페를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그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질문이? 그럴 리가요. 그렇지. 과거에 올라왔던 질문들, 최근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근데 내가 추려서 끝나지 않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계속 과거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자, 잠깐만 있어봐. 그만해 이제. 자, 호텔과 슬리핑 버스 이용 관련 질문 드려요. 어떤 분이 하셨고요. 백신 접종 확인서에 대한 의무 규정이 폐지된 듯한데 혹시 호텔, 숙박이나 버스, 숙소 이용 시 백신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걱정이 많네요 하셨어요. 자, 제가 알기로는요. 공항에서도 이제는 백신 접종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국할 때도요. 그러니 모든 호텔, 기타 등등의 곳에서는 더더욱 요구하지 않겠죠. 네, 코로나 한창일 때는 프놈펜 호텔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 관광지 같을 때에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풀렸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조건 자체가 그런 거니까. 아예 없으니까. 네. 조건이 없으니까. 예. 자, 그렇고요. 아니 이거 재밌대요. 박동훈님 재밌으시네. 아니 좀 더 할게요. 그러면 뭐. 맞아요. 서근님 좀더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마스크 벗고 다닙니다. 네, 마스크 먹고 다녀요. 예. 그냥 그 공공장소 나는 본인 스스로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3년 동안 코로나 안 걸리셨던 분이 캄보디아 와서 코로나를 걸려서 가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코로나는 있습니다. 코로나 네. 있어요. 조심은 하셔야 돼요. 캄보디아에서 코로나를 걸려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세요. 그거는 저도 누구의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걸렸습니다. 누구 아닙니다. 그래도 밖에 다니는 사람 중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드물어요. 근데 어렵어요. 네. 근데 자, 이제 새로운 소식이죠. 자, 일단 한국에 들어가실 때 PCR 검사서 필요 없고요. 신속 항원 검사 필요 없어요. 한국에 들어가서도 PCR 검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로나를 걸리셨다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제. 네. 네, 약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음 질문 소개해드립니다. 캄보디아 방문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내 처갓집을 짧게 방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방문하려고 하면 방문 비자인가요? 아니면 비자 받고 캄보디아 갈 수 있나요? 아, 진짜 백지 상태이신 분이군요, 이분은. 부인이 캄보디아 분이신데 캄보디아 분이신데 한 번도 안 오셨나 봐. 에이 설마. 예, 그러니까 설마. 결혼하시려면 한 번도 안 하실 수 네. 없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다 해줬겠지. 다 해줬겠지, 그치. 이제 어쨌건 예, 도착 비자 가능합니다. 도착 비자. 그러니까 무비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비자 아니에요.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무비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무비자 아닙니다. 방문 비자, 그러니까 도착 비자라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예. 자, 둘째, 코로나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전황 아내 코로나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으나 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셨어요. 전혀 필요 없고요. 전혀 필요 없고요. 이제는 확인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셋째, 아내가 캄보디아 나라로 가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캄보디아 나라로 가려고 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행정 조치를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잠깐만. 어렵다. 어렵다 이거는 좀. 이건 좀 어렵다. 아내가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는가 보지?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아내가 캄보디아 나라로 가려고 하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행정 조치를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음 저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질문을 우리 쿠키트리 카페에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우리가 더 재밌을 거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다른 분 또 캄보디아 안에 신분증 갱신 잘하고 계시는 분 선배님 알려주시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다음 달에 F6 비자 갱신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캄에서 쓰는 신분증을 만료가 돼서 신분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 가서 이거 제가 모르는 부분이야. 패스. 자, 이거 24개월 아이랑 스카이 앙코르 타기. 스카이 앙코르 항공 타기. 계속 아시아나만 타다가 스카이 앙코르 항공사 프놈펜 랜딩하는 시간이 더 나아서 한번 타보려는데 2살 아이와 탈만한가요? 그거는 사무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계시나 이제 주무실 것 같은데. 혹시 자주 만석인지 궁금합니다. 후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잠깐만 있어봐. 보통 아이들 2살이면은 좀 크잖아. 보통 유아 같은 경우는요. 유아. 네. 우리가 말하는 유아. 네. 이런 아이들은 거기 맞아. 침대 맨 앞에 이제 침대 이렇게 침대를 놓고. 걸 수 있는 네, 맞아, 그 맞아. 공간이 있어. 네, 맞아. 나는 거기 안 앉아 그래서. 어. 거기 하자는 바꿔달라고 그래. 나는. 그렇지. 옆에 이제 애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앞에 오면 계속 울어. 근데 서양 사람은 있잖아. 독일 사람들 응. 비행기 태울 때 수면제를 먹인대. 애를? 응.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네. 아니 나머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힘드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지. 근데 나는 그게 그거 건강에 애기한테,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저기 애기한테 그렇게 수면제를 먹어도 되나? 물론 되는 병원에서 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걸 처방해주는 주겠지. 거니까. 그러니까 역시 서양 사람들은 뭔가 그 생각이 우리랑 발상이 다르다. 발상이 이렇게. 다르지. 우리는 애한테 뭘 수면제 먹여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애들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서건님께서 오히려 태국 쪽이 좀 덤탱이를 씌우네요. 여러 가지 물가로도요. 이런 종류는 대사관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대사관 근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잠깐만요. 요 질문까지만,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까지만. 외국인 캄보디아 국적 취득 대행 안내라는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는 이건 읽어봤어요.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일주일 전에 올라왔는데. 대행 하시는 분이 올리신 거야? 대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 대행을 하는 지인이
올렸어. 자, 안녕하십니까. 지인 부탁으로 광고를 올립니다. 왜 본인이 직접 안 올리고 지인이 올리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지. 예. 캄보디아 국적 취득 대행 관련입니다. 필요에 의하여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대행자 캄보디아 로얄 그룹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사장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잠깐만. 로얄 그룹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사장이래요. 로얄 그룹에 근무하는 계열사라는 게 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어렵다. 자, 캄보디아 국적 취득 가능 국가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캐나다, etc. ETC. 예, 등등. 많다는 그럼 거야. 다란 얘기잖아. 다란 얘기죠. 예, 다란 얘기죠. 예. 필요한 서류 간단합니다. 본인 여권 사진 2매. 끝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면 다른 거지. 돈만 아니 주면 지금 되는 거지. 잠깐 있어봐. 난 뭐 대단한 서류가 필요해야 본인 여권 원본 그리고 여권 사진 2장. 맞아, 돈만. 아 그래요. 봐봐, 자, 이제. 서구님들 그러셨어. 여권 달라면 다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발급 비용 30만 달러. 30만 달러. 와우. 300만도 아니고. 30만 3만 달러도 아니고. 30만 달러. 30만 달러. 발급 비용 30만 달러. 발급 비용까지 써 있어요. 예전에 내가 1억 얘기 들었어요. 1억 얘기. 근데 이게 30만 달러면 3억이야. 이제 지금 환율로 따지면 4억이 넘는 돈이에요. 올라갔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대행이잖아요. 어쨌건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이니까 어떤 대행은 30만, 어떤 대행은 20만, 어떤 대행은 15만, 어떤 대행은 50만. 이게 다르겠죠. 근데 30만 달러 주고. 그래서 거기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네. 뭐 어차피 내가 누군지를 얘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돈 4억인데 너무 만들고 싶네요. 그러셔서 어떤 분이 30만 달러 주고. 어떤 분은 근데 어. 다음 분 캄보디아의 국가적 정책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본 카페에 일이 올리는 것보다는 개인이 페이스북으로 광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자, 어떤 분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대행자 부분 투명하게 게시하면 어떨까요? 정확한 계열사 명과 성함이요. 그렇게 하셨고, 또 어떤 부분은 한국은 이중 국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여권 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는 대부분 투자 및 부동산 구입입니다. 그리고 유념할 점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여 구입한 부동산은 본인 사망 시 캄보디아 국적이 없는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4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취득 시 장점과 잘 비교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합법인가요? 국적 취득은 합법이죠. 국적 취득은. 네. 국적 취득은 합법인데 그리고 대행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 대형은 불법은 아니겠죠. 근데 4억이 불법일 수는 있죠. 30만 불이 불법일 수는 아니야. 불법도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지. 장사 소관이지 그러니까, 뭐. 사람 그거는. 마음이고. 저는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한 20만 불에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관련자들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 20만 불에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일단 먼저 알아보고요. 진짜. 야, 그렇군요. 이게 30만 불씩이나 되는군요, 이제. 제가 마지막 들었던 게 10만 불 얘기 들었었어요. 10만 불이면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야, 이게 30만 불씩이나 올랐군요, 이제.
서근님이 동남아에서 한국 사람이 절대 영주권 시민권 없습니다. 그런 사기가 아직도 통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동남아에서는 2주만 됩니다. 나머지는 싹 다 사기요. 그러셨어요. 아니요, 영주권 캄보디아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돈 주면요. 돈 주면 가능해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라고 알고 있어요. 예. 직접 예. 해본 적이 아니야. 그거를 마오가 했잖아. 아니, 근데 마오가 인도 애들 상대로 해줬잖아. 그렇지.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저희가 잘 아는. 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 네. 끝내는 걸로. 오케이. 뭐 그런 뭐 방송 종료와 함께 삭제되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우PD였고요. 체육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